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합류된 차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쭉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미리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가는 다른 차에 의해서 가려서 안 보였었는데 옆에 가는 차를 막 지나는데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가 보입니다. 결국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바꿔서 갑니다. 자, 쭉 빠져가는 이때 차가 보이더니요. 아이고, 차가 뒤집어졌네요. 네. 이번 사고, 불박차는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바꿔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합류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합류해서 올라온 차가 5차로에 있었어요. 5차로에 있었는데 그 차가 좌회전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3차로에 가는 차 때문에 2차로를 지나가던 차는, 불박차는 그 차를 미리 못 봤어요. 미리 못 본 채로 쭉 가는데 갑자기 너무 가까워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안 보였었다. 3차로 차 때문에 안 보였다. 안 보이는 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번 사고로 불박차는 잘못은 있습니다. 불박차도 20%는 잘못했습니다. 혹시 90대 10까지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 3차로로 잘 가다가 2차로로 바꿉니다. 저 앞에서 합류돼 올라오는 차가 있죠. 저 차가 4차로 쪽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3차로 가는 차에 가려서 그 차가 안 보입니다. 3차로 차를 막 지나치는 이때쯤 보이죠. 4차로에서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4차로에서 3차로, 2차로까지 이곳은 N쪽에 포켓차로가 하나 생겼죠. 유턴 좌회전차로 생겼고요. 그리고 불박차는 중앙선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포켓차로 생긴 거니까 불박차의 위치를 2차로라고 보겠습니다. 상대차는 중앙선부터 따지면 다섯 번째 차로에서 세 번째 차로까지 쭉 두 개 차로를 한꺼번에 넘어왔습니다. 그 차가 보이는 순간 몇 메타나 될까요? 바로 이때쯤 보였겠죠? 이때쯤 저 차와 불박차의 거리는 한 10m, 15m 될까요? 그리고 저 차는 4차로에 있었습니다. 4차로에 있던 차가 불박차 시속 60km라면 한 15m는 1초면 지나가죠. 1초면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오면서 1초 조금 지나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불박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을 때, 삐딱하는 거 보였을 때 거리는 불과 한 15m 정도 불박차 60km 달리고 있었는데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다른 데로 틀 수도 없습니다. 왼쪽으로 틀면은 왼쪽에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랑 부딪히게 되고 오른쪽으로 틀면 내 오른쪽 차랑 부딪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박차에서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는 차랑 부딪히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박차에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 차가 보이는 순간 아무리 빨리 멈추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으니까 불박차로서는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80대 20, 90대 10은 잘못된 거죠.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 차가 보이는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박차의 속도입니다. 이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도로입니다. 경찰에서 불박차가 과속은 아니었다고 얘기한답니다. 경찰에서 과속이라는 것은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했을 때,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81로 다녔을 때 그때를 과속, 속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과속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 그 말만으로는 불박차의 속도가 빨랐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은요. 이 양재천 다리인데요. 양재천 다리에서 내려와서 앞에 3차로에 차가 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2차로로 바꿉니다. 앞차로부터 더 빠르게 갑니다. 또 빠르게 가요.
3차로차는 브레이크 잡는데 불박차는 늦게 봤으니까 못 피한 거죠. 여기서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가던 차, 3차로 차, 그 차 뒤를 쭉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빨리 가려고 3차로 차에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갔더라면 3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뒤에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괜찮았죠. 그런데 앞차보다 더 빨리 가려고 2차로로, 비어있던 2차로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3차로를 가고 있던 그 차가 정상 속도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불박차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앞차를 따라서 쭈르륵 가면 돼요. 앞에 사고 났다든가 앞차가 필요 이상으로 꾸물거린다든가 그럴 땐 진로 변경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차가 가면 앞차 뒤를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앞차가 나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박차는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도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2차로 차로 변경해서 쭉 빠져나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3차로 앞에 가던 차가 필요 이상으로 느리게 가서 내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차로 변경했다 그러면 그때는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속도가 포인트입니다. 불박차는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60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시속 40 너무 늦게 가더라. 그래서 나는 비어있는 대로 가는데 갑자기 대각선으로 나타나서 피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100대 0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차가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60 근처에서 가는데 그 차보다 빨리 가려고 더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서두르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 내지 20%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죠. 자전거 타고 막 다니기도 하고 또 킥보드 타는 애들도 있고요. 자동차 지나가다가 갑자기 애들이 툭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단지 내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 아이쿠! 오른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거길 막 지나는데 어떤 꼬마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차랑 부딪혔는데요. 지나가는 차의 우측 조수석 쪽 옆부분이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니까 차대 인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조건 잘못했다. 자동차 잘못이 80 내지 90%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안 보이는 곳에 튀어나왔는데 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아이를 내 차의 앞으로 아이를 박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에 아이가 옆으로 와서 비쳤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여기서 우회전을 하지요. 그런데 쭉 가면서 이때 나오죠. 이때 나오는데 아이가 뛰어나옵니다. 아이가 뛰어나오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m 정도 될까요? 1m 앞에서 저렇게 아이가 뛰어나오면은 못 피하죠. 불박차 운전자는 어린이가 미리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조심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누군가 나타날 것 같다. 만약에 누가 나타나면 내가 바로 멈춰야지. 바로 멈추려고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불박차의 속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여기 괜찮은데 여기부터 쑥 속도가 붙어요. 불박차가 빠릅니다. 불박차 속도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가야 안전합니다. 시속 10km로 가야 위험할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거죠. 시속 20km만 되더라도 아무리 빨리 멈춰도 5m는 필요해요. 시속 10km면 가다가 탁 멈출 수 있어요. 불박차가 시속 10km로 갔으면 저 아이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멈추면서 부딪히지 않고 멈췄거나 또는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약했겠죠. 불박차가 빠르게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제한 속도가 없다. 그러면 60km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제한 속도가 없으니까 30 정도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는 길이 좁고 통로가 좁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또 서 있던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한 속도를 10km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한 속도 10km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제한 속도 10km 또는 그보다 더 낮게, 더 느리게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자, 다시 보시죠. 불박차가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분리수거하는 이 건물, 담장이 있어요. 이 담장 벽에 의해서 그 뒤쪽이 안 보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좀 뻥 뚫렸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가도 돼요. 근데 이곳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는 첫째, 천천히 가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불박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자전거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더 낮추고 여기서는 일시 정지했더라면 그러면 사고는 안 났겠죠.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불박차가 잘못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오른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면은 여기서는 더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일시정지 했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 아이가 걸어 나오다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90, 아이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뛰어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동차 80, 어린이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양쪽에 차들이 주르륵 주차되어 있고요. 좁은 길을 불박차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왼쪽에 주차 타워, 주차 건물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그것도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후진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불박차를 옆에서 때리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큰 길에서 좁은 도로, 이면도로로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저쪽에 차 한 대가 오네요. 그래서 양보해 줍니다. 후진해서 천천히 후진해서 양보를 해주고요. 차 한 대 빠져나가고 안전하게 천천히 이면도로를 들어갑니다. 저 앞에 차 한 대가 앞서가죠. 흰색 경차가
불박차가 그 뒤를 따라가고요. 주차 타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박차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쿠 쾅!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는 완전히 날벼락 당한 거다. 들어갔던 차가 그렇게 갑자기 넘어졌다 그냥. 비상구치고 천천히 나왔어야지. 이번 사고는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차 흰색 경차는 100대 0이 어딨어. 100대 0 아니야. 쌍방가실이야.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방어운전했어야지. 앞과 옆을 잘 살폈어야지. 따라서 이것은 100대 0은 아니고 당신한테도 10 내지 20% 잘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박차 운전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골목길 들어갈 때요, 이면으로 들어갈 때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후진으로 천천히 후진해서 양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이면도로 들어갈 때 그때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양쪽에 서 있는 차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차가 흰색 차가 빠르게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왼쪽에 주차 타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불박차는 아이젠 왼쪽엔 아무것도 없구나. 오른쪽에 저 택배차만 신경 쓰면 되겠지 하고 가는데 그때 갑자기 나왔어요. 상대차가 후진으로 나오는 것이 미리 보였을까요? 영상을 다시 보시죠. 자, 지금 앞에 차가 출발하죠. 앞에 차가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쑥 들어갔죠. 네, 그때 오른쪽에 택배차 운전자가 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상대차 잘 보면은 후진등이 켜 있어요. 블랙박스상에 보입니다. 후진등 켜 있지만 불박차 운전자에 보일까요? 불박에는 찍혀 있지만 운전자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언제쯤 보일까요? 자, 이때쯤에 왼쪽 건물 아니죠? 주차 건물 안쪽입니다. 운전하면서 남의 집 안마당까지 봐야 될까요? 한 번 들어갔으면 들어간 차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차가 후진등이 들어와는 있지만은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는 그게 안 보일 상황입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앞을 보더라도 요만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들어갔던 차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어두워요. 어둡고 또 상대차가 후진등 켜져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그렇게 갑자기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는 길이 아닌 바깥에서 그런 곳에서 길로 들어설 때는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일단 정지해서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상대차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갑자기 쑥 나온 거죠. 상대차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상대차는 유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 공간이 좁으니까 왼쪽 주차 타워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와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는 주차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갔고 앞으로 나와야죠. 앞으로 나와도 일단 정지한 다음에 조심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후진으로 나오면서 살피지 않고 그냥 쑥 나오면은 불박차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가 없죠. 만약에 후진으로 나오려면 비상등 켜고 조금씩 나와야죠. 운전자는 앞에 있고요. 차가 후진으로 나오면 뒤쪽에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조금씩 비상등 켜고 나오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빵 내가 먼저 갈게요 해주든가 아니면 멈춰서 양보를 해주든가. 근데 비상등도 켜지 않고 조금씩 나온 것도 아니고 쑥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운전을 아주 얌전하게 해요. 아까 이면도로 들어갈 때도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차 한 대 오니까 친절하게 양보까지 해주고 평소에 운전을 안전하게 잘합니다. 평소의 운전 습관도 전체적인 과실비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불박차 운전자는 운전 습관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던 주차 타워로 들어갔던 차 그건 들어간 거죠. 주차하러 들어간 거죠. 주차하러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리고 상대차에 후진등 켜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운전자 눈에는 보일 수 없었던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직진 신호에. 오른쪽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쪽으로 차가 3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 불박차는 1차로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들이 2차로로 잘 갑니다. 불박차 1차로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2차로 들어갈 듯 하더니 갑자기 1차로로 꺾고 들어온,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저 트럭이 우회전하고 있죠. 흰 차가 우회전. 불박차는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는 트럭이 우회전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흰색 차가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3차로 막혀 있어서 트럭이 2차로로 우회전해서 똑바로 갔고요. 그리고 흰색 차가 들어올 때 불박차가 이미 교차로를 다 통과해 나오는데 흰색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박차가 빵 해보지만은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직진하는 차한테 양보를 해야죠. 2차로 쪽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왜 갑자기 1차로로 대각선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저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 직진하는 차도 우회전하는 차에 대해서 잘 살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가 꼭 2차로로 가라는 법 있나요? 1차로로 올 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를 했었어야죠.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흰색 차의 운전자도 많이 다쳤어요. 따라서 불박차의 보험사가 치료비 대줘야 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는 녹색 신호에 직진했죠. 상대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한 겁니다. 불박차가 녹색 신호면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빨간불이죠. 흰색 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한 건데요. 빨간불에는 멈춰야 돼요. 하지만 우회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면 멈춰 있어야 되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조심해서 할 수는 있어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법에는 없어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한 차들에게 방해주면 안 된다. 만약에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측면에서 비보호 우회전이란 말도 가끔 판결에 나옵니다. 이번 사고 흰색 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영상을 다시 보시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 앞에 트럭 보세요. 트럭은 천천히 들어오면서 2차로로 갑니다. 흰색 차는 트럭 뒤에 따라왔어요. 흰색 차가
트럭처럼 저렇게 원래는 3차로로 우회전해야 돼요. 제일 바깥차로로 가야 되니까. 근데 3차로에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로로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트럭처럼 천천히 2차로에서 쭉 가야 되는데 흰색 차는 트럭 뒤를 따라 들어오죠. 자, 불박차가 거의 교차로 다 건너왔죠. 이때 저 흰색 차는 2차로 들어서죠. 똑바로 가면 되죠. 저 앞에 가는 트럭처럼 가면 됩니다. 불박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느낌이 좀 이상해요. 각도가 이상하네. 그리고 흰색 차가 좀 속도가 빠르네. 여기서 빵 해보지만 너무 가까워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겨우 될까요? 달려오던 속도, 시속 60km 달려오던 속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곳이 하나의 차로라면,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트럭도 1차로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저 뒤에 오는 차도 어쩌면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미리 조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개의 차로가 확보되어 있고 트럭이 2차로로 천천히 우회전해서 갔고 뒤에 오던 차도 트럭과 같은 속도로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차도 트럭 뒤를 따라서 2차로로 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들어갈 듯하다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피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가까워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한 차가 1차로까지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될까요? 흰색 차가 빠르게 들어왔다면 불박차 교차를 지날 때 흰색 차가 빠르게 달려왔다 그러면 저 흰색 차가 나보다 먼저 1차로 쪽으로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비를 했겠죠. 하지만 불박차가 교차로 건너올 때 아직까지 흰색 차는 2차로로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앞에 가는 트럭과 보조를 맞춰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불박차로서는 저 흰색 차도 트럭처럼 가겠지라고 생각하던 상황이에요. 깜빡이도 안 킨 흰색 차. 앞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2차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천히 오던 차가 갑자기 불박차가 다가올 때 대각선으로 빠르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운전해야 될까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불박차는 물 흐르듯이 1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 트럭 뒤로 따라서 우회전을 쭉 갔어야 될 흰색 차가 불박차를 못 보고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정의롭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중앙선이 있고 한쪽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인데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서 쿵 빠르게 달려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골목길을 가고요. 여기서 이제 큰 길로 우회전에 들어갈 겁니다. 우회전하려는 순간, 어이구.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여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삼거리인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저 차가 엄청 빠르게 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차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상대차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큰 길에서 직진하는데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는 차, 그 차가 조심했어야죠. 나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과속 안 했어요.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에요. 골목길에서 나온 차가, 불박차가 80%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삼거리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해야 돼요. 둘째,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진입차 우선, 더 넓은 길차 대로 우선. 왜냐하면요, 넓은 기차는 그냥 쭉 가면 되지만 좁은 기차는 그걸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직진과 좌회전이 있으면은 또는 직진과 우회전이 있으면은 직진이 우선입니다. 직진은 달리던 속도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죠. 하지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은 잠깐 섰다가 천천히 돌아야 되죠.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선진입이 첫째, 넓은 길 둘째, 직진 셋째. 이와 같이 우선권이 있는데요. 불박차는 내가 선진입했다. 그거 당연히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상대차는, 즉 직진한 차는 내가 더 넓다. 그리고 내가 직진이다. 내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선진입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넓은 길 또는 직진이 우선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진입의 개념입니다. 선진입의 뜻은 교차로 네모 박스 안에, 그 교차로 안에 내 차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안전하게 교차를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골목길에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똑바로 오다가 속도를 줄여서 회전해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기까지 시간이 3초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직진하는 차가 시속 60으로 달리면 3초 동안에 거의 50m 뒤에 있는 차가 3초 만에 바로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차는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불박차가 어떻게 했죠? 영상 다시 보시죠. 불박차가 골목길을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는데 왼쪽에 담장이 있어서 안 보이죠? 이거 잠깐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쿵.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먼저 들어갔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0점 몇 초 먼저 들어간 거죠. 0점 몇 초 선진입은 선진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로 상황을 거의 다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죠. 이때 불박차의 왼쪽 운전석 쪽의 그 본네트 그 끝부분이 마치 도로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불박차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요. 주차 금지선. 그 선을 막 넘은 정도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1m나 들어갔을까요? 만약 이때 불박차가 도로의 가운데 중앙선 부분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상대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차가 맞은편 차랑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때죠. 이때 저하고 맞은편 차하고 공간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길이 넓지가 않아요. 양쪽으로 차 한 대씩 다닙니다. 불박차는 이제 차로상에 차체 일부가 한 1m 정도 들어간 겁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불박차 위치는 약 한 1.5m 내지 2m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박차가 조금 들어가 있을 때 상대차가 지나가는데요. 또 상대차가 과속했을까요? 불박차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는 마치 화면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효과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온 것 같지만 막상 상대차의 영상을 본다든가 또는 CCTV를 보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 상대차가 과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선진입을 적용할 수 없죠.
선진입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직진차 우선이죠. 넓은 길차 우선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색 차는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은색 차가 진행해온 것이 왕복 4차로 6차로 정도 넓은 길인데 갑자기 골목이 튀어나왔으면 그렇다고는 80대 20 또는 90대 10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검은 차가 온 곳이 왕복 2차로예요. 길이 넓지 않습니다. 앞쪽에 골목길 등이 보여요. 이면도로랑 연결되는 삼거리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진차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넓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혹시 저 골목에 차가 나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근데 검은 차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것은 검은 차의 잘못입니다. 좁은 길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박차에게 70. 더 넓은 길에서 직진하는 차라 하더라도 혹시 작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검은 차에게 30, 70대 30으로 보입니다.